자, 교육학 논술 서본결 구조짜기라고 돼 있죠. 제가 요거는 지난번에 이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전반적인 차원에서 교육학 논술의 그 흐름에 따른, 그래서 조금은 일반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면, 요거는 최종적인 거예요. 우리 보통 다른 강사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뭐 구조화, 교육학 논술의 구조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거에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고, 제가 모두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암기로도 굉장히 그 벅찬데, 이거를 갖다가 진짜 글짓기를 해갖고 서론부터 본론 결론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글을 풀어내고,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사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여하에 이렇게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외운 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얼마만큼 잘 적어낼 수 있느냐를 갖다가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논술이라고 하는 것과는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보면 그 5점에 그런 게 있다고. 이 내용을 갖다가 얼마만큼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끔 글의 흐름이 이제 이렇게 잘 연결될 수 있게끔 뭐 하느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5점짜리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모순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건데, 일단 그걸 요구를 하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런 구조를 아예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문장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다 외워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인출에만 집중을 해갖고 인출 내용을 갖다가 잘 적는 것에 모든 힘을 다 기울이는, 그렇게 가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글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마다 전부 다 개성이 있는 건데, 그렇죠? 저도 잡사 편집장을 하면서 그랬어요. 저도 제 나름의 이제 문체가 있고, 제 바로 저하고 저를 갖다 도와서 참 열심히 잘 해준, 나이로 보면 저의 선배에 해당되는 그분도 이제 문체가 있고, 또 이제 밑에 또 기자분들 문체가 있어요. 저는 좀 글이 무겁고 만연체야.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글 한자 한자, 글 한 단어 한 단어 넘어가는 게 굉장히 힘겹고 느리고 좀 그래요. 나는 글을 그렇게 쓴다고. 근데 제 곁에 있었던 제 선배에 해당하시는 그분 같은 경우는 글이 굉장히 경쾌해요. 그러니까 저는 만연체인데 그분은 간결체. 그리고 선택하는 단어 자체가 나하고 좀 달라. 같은 어떤 사물을 보면서 그걸 갖다가 형성하는 방법이 있어서 나하고 그 사람은 다른 거예요. 서로의 경험이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둘에 있어가지고 개성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굉장히 부러워했어. 야, 나도 저렇게 글을 갖다가 경쾌하게 날렵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 그분도 자기가 그렇게 쓰는 글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좋아했어. 스스로 좋아했어. 근데 내 이제 다른 기자분들 가운데서 몇몇 분들은 제 글을 좋아했어. 왜? 그렇게 쓰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무겁게, 좋게 얘기해서 진중하게.
글 한자 한자에서 읽혀지는 그 행간의 풍부함 그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 감사하게도 행간의 풍부함이 너무너무 좋대. 그래서 내 글을 따라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야. 웃기죠? 나는 내 글 쓰는 게 너무 무거워서 싫어. 경쾌하고 날렵한 게 좋아서 그런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내 글에 무거움이 좋대. 바로 그런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글의 느낌이 다 다른 거야. 개성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우리가 이제 아까 봤었던 것처럼 지식의 구조가 달라. 사물을 갖다가 이해하는 방법들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글은 다양할 수밖에 없어. 논술이라고 하는 것도 말하자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총괄적 평정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두괄식을 좋아해. 처음에 빵 때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조곤조곤 풀어가다가 마지막에 미괄식 마지막에 탁 때리면서 자기 자신의 느낌을 갖다가 전달하는. 그래요. 어떤 사람은 두괄식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미괄식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미괄식도 아니고 두괄식도 아닌 우리 중괄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래서 글을 갖다가 풀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자기 자신의 느낌을 갖다가 굉장히 강렬하게 사람들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미괄식으로 끝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내가 뭔가를 갖다가 논중하고 내 자신의 주장을 갖다가 강렬하게 펴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두괄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괄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는 경우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내는 문제 우리 4개 내잖아요. 각 분야별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육행정. 이걸 갖다가 하나의 관통되는 뭔가로 이렇게 확 꿰갖고 할 수가 없어. 사실은.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어거지로 짜는 거지. 어거지로 그냥 뭔가를 갖다가 엮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의 개성이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개성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문장 몇 가지를 외워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갖다가 만들어주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암기한 내용을 집어넣으면 돼. 자, 그래서 초안 작성 보면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초안, 우리 이제 종이를 준다고요. 그러면 그 초안에다가 우리가 외워놨던 까먹을 수 있으니까 도입 문장, 마무리 문장, 그리고 브릿지 문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외워갖고 미리 쫙 정리해놓고 또 한 가지 본문 같은 경우에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쭉 나열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립을 하면 돼요. 조립. 말 그대로 조립이야. 우리가 외운 문장들과 외워놓고 있는 문장들과 문제로 제시된 것들의 키워드들과 조립을 해갖고 문장을 완성을 해가지고 주최 측에서 원하는 논술 형식으로 꾸며서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이 초안 작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왜? 인출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 단계니까 인출. 우리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효과적으로 논술을 갖다가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자, 주제의 적극적 활용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큰 문제, 큰 주제문이 나옵니다. 가령 뭐뭐와 관련된 학생의 학습력 신장을 위한 방안 그런 식으로 나오죠. 바로 그러한 큰 주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특히나 본문의 문장의 서두를 이끄는 개념
구로 만들어주고, 또한 결론 마지막 문제의 핵심 구의 요소로 집어넣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팅 문장을 갖다가 숙지,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타까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자의 개성이 있는데, 글 쓰는 방법이 있어서의 개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글이 무시하고, 그런 것들 전부 다 배제하고 이 세팅 문장들을 갖다가 외워서 가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강사분들도 다들 이 비스무리한 얘기들을 해요. 다 얘기한다. 그래서 서론 같은 경우에는 도입 문장이 있고, 브릿지, 연결 문장이 있고, 본론, 제시문이 있고, 이거 다 외우는 겁니다. 그냥 생짜로 외우는 거예요. 본론, 제시문 같은 경우에 이제 뭘 써야 되냐면, 여기서 제시해준 큰 주제가 있어요. 그 큰 주제를 갖다가 그 안에 넣어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서론 깡그리다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다 외우는 겁니다. 자, 본론에 있어서 세부 문제별로 문장의 서두를 이끄는 개념구, 개념절, 이것도 형식, 형식을 갖다가 우리가 외워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장의 서두를 이끄는 개념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큰 주제,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그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학습력 신장을 위한 방안으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결론, 도입 문장, 서론, 제시문, 그러니까 본론과 관련되어 있는 그 제시문,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도입 문장으로 쓰고, 그리고 본론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내가 적어 놓은 것을 그 안에 연결 문장으로 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무리 문장도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입 문장과 마무리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인치로 해가지고 문제에서 쓰라고 하는 것 빼고는 무조건 다 외우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게 될 모의고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요거. 이 세팅 문장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의 교육학 논술을 작성하는 걸 갖다가 연습을 하는 겁니다. 툭 치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툭 치면 자기도 모르게 답안지에다가 문제를 답지를 답안을 갖다가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발견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해당되는 문장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외우는 겁니다.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외워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제시를 할 건데, 사실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압축을 할 거예요. 두 가지로 압축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문제 제시하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로 제시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서론 도입부 문장을 갖다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교육 환경의 변화와 교육의 과제라고 돼 있죠. 큰 대주제를 보면 이렇게 교육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 교육의 과제가 무엇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보통 이제 방안에 대해서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교육의 과제가 돼요. 그래서 교육 환경이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되고 있다.
아니면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랄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거예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가, 잘 대응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우리들의 구체적인 방안들은 어떻게 모색해 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거라고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환,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 핵심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으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종의 첫 번째 문장은 문제 제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문제 제기.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어떤 논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지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니까. 자, 두 번째, 급격한 기술 진보, 학령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맞는 학습을 지원해주는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 교육은 급격한 기술 진보, 복잡성과 다양성의 확대, 학령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 두 번째로 교육 환경이 변화돼요. 그러면서 교사의 역할이야. 아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교사의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이제 좀 더 큰 차원의 학교 차원의 아니면 교육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에 있어서의 관심사를 갖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 거라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교사가 어떻게 잘 해야 할까? 특히나 이제 교수 학습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교사는 어떠한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교사는 수업 혁신에 필요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가르치는 사람에서 배움을 촉진하는 조력 자료의 변신을 요구받고 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지식을 갖다가 주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아이들의 잠재성, 가소성,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스캐폴딩을 통해서 그 아이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잠재적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제는 그거예요. 교사의 역할을 갖다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제 그걸 반영을 하는 거고요. 교사는 학생의 적극적 수업 참여를 유도하고 최적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학습 디자이너로 사회적 정서적 역량을 길러주는 사회 정서 역량 관리자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되죠. 큰 차원에서 디자인만 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것들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거지. 또한 더불어서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 있어서 관리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조력을 갖다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교사들한테 요구되고 있는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론의 마무리 문장이 나오는 건데 이제 연결 문장은 이제 곧 이어서 또 보여드릴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출발할 수도 있고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러한 관점에서 대주제 앞서 이제 제시된 대주제
무슨 방안이라는 주제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육행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 외워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외우세요. 가령 이제 교육행정이 아니라 교육경영이 나올 수도 있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좀 풀어서 좀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단순히 뭐 교육과정, 뭐 교수학습 뭐 이런 게 아니라 교수 이론,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교육경영 아니면 교육의 기법 뭐 이런 것들로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걸 갖다가 참조하시면 되고, 자 이거 외워야 되고, 결론의 서두 문장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이상으로 뭐뭐뭐뭐와 관련된 대주제의 방안이라는 주제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육행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논의해보았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것도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외워서 이대로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 보통 이 교육학 그 논술에서 그 배점상에 있어가지고 논술의 구성 및 표현이라고 하는 그 총 5점짜리 가운데 논술의 내용과 그 대주제의 연계, 논리적 형식 이런 것들을 갖다 요구하는 게 3점짜리로 나와요. 사실 이제 그러한 측면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어지는 본론, 서두를 이끄는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이 서론이 나왔잖아요. 아까는 이제 두 가지로 나왔단 말이에요. 한 가지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교육의 과제인 거고, 또 한 가지는 교사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덧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론에 있어가지고 본론에서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제시문과 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서론의 연결 문장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따라 또는 이를 위해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덧붙여 주면서 미래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역량 및 기초 소양을 배양해 나가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또는 이에 따라 이를 위해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교과 교육 방향 및 성격을 기초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나가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자, 마지막 거는 뭐냐면 교사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교사는 이러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설계 및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이렇게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발언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연결 지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본문을 이끄는 요 연계, 논술의 내용과 대주제와의 연계, 논리적 형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외워야 되는 건데, 문제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 나아집니다. 그래서 대주제를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대주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주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주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쭉 그 안에다가 문제로 이제 제시된 뭐 교육과정이라면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라면 교육학습에 그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런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목할 만하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본다. 무엇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는 인출해야 될 내용을 쓰는 거죠. 가령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간 모의고사에서 봤던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문제로 제시했다. 그러면 그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을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장점, 단점 문제면 장점 쓰고 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그 장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들은 모든 상황들은 장점만 있지 않다.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하지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거는 장점을 갖다가 보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또 써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마무리 문장을 볼게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가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나아가. 우리가 이제 썼단 말이에요. 결론을 이끄는 서두 문장 외워야 될 거 썼단 말이에요. 살펴보았다라고. 그리고 나서 본론에서 가지고 온 문장 보통 2개 정도 조립하는 방법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우리 이제 중간 모의고사에서도 여러 번 해봤어요. 그래서 한 2문장 정도로 해서 본론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우리가 강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결론의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는데 보통의 경우는 뭐냐면 이러한 측면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써주는 거 더 나아가 뭡니까? 이것들은 좀 구체적인 거라고 한다면 얘를 써주면서 좀 큰 차원에서 우리의 앞으로의 방향성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측면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마무리 문장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얘네들보다 조금 더 확대된 이야기들을 여기에 이제 써 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라고 하는 말을 갖다 이제 붙여주면 좀 더 그럴 때 보여요. 사회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 나갈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역량과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는 교육과정, 교수 방법, 학습 방법, 학교 환경, 교육 행정, 교육 평가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줘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쪽 거가 좀 더 그럴 때 보입니다. 또는 요거는 이제 교사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 교사는 적절하고 효율성 높은 교육과정 설계와 교수 방법을 통해서 학생의 창의적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실생활 문제 해결 등에 필요한 실질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자 주도성, 창의력 등 역량을 체계화하고 지역 학교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 디지털 인공지능 기반의 교실 수업 개선 등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거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다 뭉뚱그려 가지고 지금 써 놓은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학생의 자기주도성, 창의력과 인성을 키워주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교수 학습, 교육평가, 교육행정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는 더 나아가 교육과정 및 의사결정 과정의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과정과 교육행정에서의 자율화 및 분권화를 활성해야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문제 자체가 여기에 적합한 내용이 나왔을 때 요걸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문장들을 문단이죠. 문단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지만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고, 요 두 가지를 갖다가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하길 바래요. 물론 제가 제시했던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도 돼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첫 번째, 교육 환경의 변화와 교육의 과제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써주느냐? 자, 제시할 겁니다. 자, 서론의 도입 문장은 이렇게 쓰세요.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환,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기존 표준화,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 핵심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으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을 맞이하였다. 연결 문장, 이것도 그대로 외우십시오. 이에 따라 미래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역량 및 기초 수양을 배양해 나가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자, 서론의 마무리 문장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의 과제죠. 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해서 그건 이제 대주제가 제시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을 주제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교육행정에 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살펴보고자 한다. 라고 써주고, 자, 본론 썼습니다. 본론 썼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의 도입 문장 이상으로 이러한 대주제를 주제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교육행정에 관하여 논의해 보았다. 살펴보았다. 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끄집어낸 문장 두 개로 내 강조할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사회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갈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역량과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이거 외우십시오. 여덟에 외우세요. 자, 교사의 역할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라고 하면 다음 문장들을 갖다가 외우시는 겁니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교사는 수업 혁신에 필요한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가르치는 사람에서 배움을 촉진하는 조력자로의 변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을 합니다. 교사는 이러한 미래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설계 및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주제를 주제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교육행정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서론 마무리. 자, 본론 써주고 이상으로 대주제를 주제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교육행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본론 문장 두 개 끄집어내서 내용 써준 다음에 교사는 적절하고 효율성 높은 교육과정 설계와 교수 방법을 통해 학생의 창의적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실생활 문제 해결 등에 필요한 실제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되셨죠? 예. 자,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논술의 구조화와 관련되어 있는, 저는 이제 구조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구조짜기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 드렸어요. 자, 안타깝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이거를 외우세요. 그냥 이대로 외워서 본론의 내용만 잘 인출해서 조립하는 그걸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익혀나가야 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문장들을 갖다가 술술술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할 겁니다. 연습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전문 교과를 전문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교육학에 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전문 교과 영역에 많은 시간을 갖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입을 해야 돼요. 교육학에 얽매여 갖고 교육학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굉장히 이 루틴화된 측면들은 그렇게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서 이걸 가지고 완벽하게 숙지를 해서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적용을 해 나가면서 될 수 있으면 인출의 양도 인출해야 될 양도 줄이고 저는 이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2개 제시했죠. 2개 제시했어요. 요거를 외워서 여기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것들에 부합하도록 적용을 해서 논술을 갖다가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